여러분도 아시겠지만 FTV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낚시계 전통 낚시, 우리 민물 낚시로서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시고 또 초보자들을 위해서 어렵게 저서를 또 내셔갖고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려서 베스트셀러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평상 송기수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첫 강의를 다른 사람도 누워 낚시하는 사람도 많고 편한 사람도 많지만 정말로 어렵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첫 개강은 송 선생님께서 꼭 와주셔서 정말 첫 개강을 스타트를 좀 꺼주시고 제가 간곡하게 했거든요. 바쁜지에도 오셔서 우리 현아 송기수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도 인사를 드려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송 선생님 양력을 잠시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송 선생님께서는 여러분들 인터 세상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 도구 회사의 프로스펙과 또 어드바이스 심지어 자문 역할, 고문 역할, 모든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하시고 현재 FTV 제작위원이시면서 모든 잡지에 또 제가 책을 내고 저서도 했지만 그래도 또 조금이나 보태면 될 것 같아서 우리 낚시 잡지에 지금까지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크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료를 다 보시면 알겠지만 또 밖에 가시면 이제 대내외적으로 우리 또 이제 한평 쪽에 이제 나비 좋지 않나 항상 이제 홍보대사도 수고를 해주시고 FTV는 여러분들 프로그램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FS에도 방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FTV 제작위원이기 때문에 FTV 방송하시는데 프로그램을 FTV 출연자 중에 당장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FTV 프로그램 진행하지만 저는 평상 송기수 선생님에 비하면 애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졌던 게 월척특급, 월척특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붕어의 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바로 이 강의 붕어학개론 지금 절찬리에 지금 방송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송기수 선생님은 FTV만 연연하지 않습니다. KBS, FS 모든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제는 항상 불러주셔가고 낚시만 아니고 낚시로서 살아가는 인간미 넘치는 모든 이야기를 그 공중파의 KBS, FS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밑에 아시겠지만 붕어 첫걸음 첫 저서를 하셨습니다. 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붕어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책상에 가면 이 책 부분은 항상 있습니다. 심심하면 이렇게 좀 펼쳐봅니다. 부동낚시 하셔야 되면 한번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셔도 우리 한국의 최고의 전통 붕어 그러면 우리 송기수 선생님이니까 송기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기석입니다. 또 전혀 의외의 이런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구시 외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멀리에서? 예, 어디에서 오신 분이에요? 경산시. 경산, 대구 외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쇄물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앞에는 제 소개하고 여기에서 특별히 마음처럼 해준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제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강의할 내용들을 제가 이거는 이제 적어서 보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강의 중간에 필요한 메모를 하기 위해서 공란을 조금씩 남겨져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 또 정의사가 마음 써서 그렇게 또 해놨네요. 잠깐 보니까 고마운 일이죠. 이 내용들이 사실은 제가 2시간씩 강의를 해서 2년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대학의 낚시 학과를 해가지고 학점을 부여한 정규 과목으로 해서 제가 5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내용이면은 2시간짜리 2년을 교육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8년 전에 FTV에서 제가 전통공원학식 강좌 프로그램 했을 때 그때 1시간 물로해서 1년으로 압축해서 했었고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붕어학 개론이 바로 이 내용 순서대로인데 1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나서 하는 것은 불과 2시간, 그 중에서도 우리 또 말 잘하는 정의사가 10분을 뺏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휴식시간 없이 해도 1시간 50분 만에 이 많은 분량을 다 여러분과 함께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낚시를 이제 처음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걸로 아는데 혹시 있습니까? 낚싯대 이제 처음 잡아봤다. 석 달도 안 됐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예, 그러시면은 주요 부분들 압축을 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낚시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낚시 문화를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는데, 낚시 얘기할 때 인터넷상으로 보거나 혹은 좀 유식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공자님 말씀에 조이불망이라고 했다. 그물질은 낚시는 하되 그물질을 해서 고기 잡는 것은 안 된다라고 공자님이 가르쳤다.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혹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나 각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흔들리네요. 조이불망, 이게 이제 낚시는 하되 그물질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고요. 여기에 붙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자님께 여기에 요렇게 끄면 창과자가 되는 겁니다. 창으로 푹 찌른다 그래서 요게 하나 요렇게 들어가면 창과자가 되는데요. 창으로 찌르는 게 아니고 요거는 쏴서 죽인다는 이제 주사 익자입니다. 그래서 입불 사숙이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는 하되 그물질은 하지 않고 사냥을 하되 집에서 잠드는 새는 쏘아 맞추지 않는다. 요 두 가지를 합해야 이제 공자님이 어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잘못했다고 제가 얘기한 게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공자님이 가르친 말씀이 아니다는 게 뭐냐? 공자님이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공자님은 어려서 조실부모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공자님의 사상이 뭡니까? 충효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공자님은 효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려서 조실부모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 전국시대에 노나라에서 나와서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한 임금한테 충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유학사상은 충효라고 하죠. 그거를 공자님은 충효를 다니면서 행동으로 보였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낚시 관련해서 조실부모하고 먹고 살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학식이 높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구름같이 찾아옵니다. 집에를. 찾아오면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낚시를 하고 사냥을 했어요. 근데 낚시를 하는데 손님이 많이 오면 고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필요한데 낚시해서 몇 마리만 낚아가지고 와서 그거를 나눠 먹자 하고 물을 잔뜩 부어가지고 끓여서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그물을 쳐서 많이 잡아서 손님들 잘 대접하면 되지 왜 굳이 꼭 낚시를 고집합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모름지기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고기나 이 세상에 나와서 개체로서 가치는 똑같은 것인데 꼭 필요한 만큼 취하기 위해서 낚시를 해서 낚아서 몇 마리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물 쳐서 떼거리로 잡는 것은 도가 아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였던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올바르게
낚시 사상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낚시할 때 되게 이제 붕어 낚시하면서 하면 이제 낚시의 산맛 얘기 많이 하죠. 산맛 하면 이제 찌맛. 처음 낚시 배운 사람들이 자려고 눈 감았는데 찌 움직이는 것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환자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찌맛.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뭐 조카를 데리고 가든지 낚시를 갔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눈먼 잉어가 하나 물어서 아주 그냥 몸부림을 하다가 놓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가만둬도 낚시꾼이 됩니다. 이게 이제 손맛, 몸맛이죠. 손맛. 그 다음에 입맛을 얘기하는데 전에는 입맛을 물고기를 낚아서 그거를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입맛을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기서 조금 확대돼가지고 낚시 오가는 길에 그 고을의 맛집을 찾아서 맛있는 음식을 곁들여서 이렇게 맛보고 출족길에 맛보고 온다 하는 데까지 확대돼서 이제 찌맛, 손맛, 입맛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삼락 낚시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은 이제 삼미 얘기했죠. 삼미, 맛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낚시에는 삼락이 있다. 예, 삼락이 있다. 이게 뭐냐? 사실 자기 행동은 거기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가장 멋지게 하는 말이 나는 대자연을 낚는다. 그런 말을 하죠. 맞습니다. 이게 대자연을 물가에 나가서 호흡하는 즐거움. 이게 삼락 중 첫 번째입니다. 정신의학에서 통계를 내고 실제 이제 이 측정 뭐 우리 사람 인체에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음이온 개수를 얘기하는데요. 산림욕을 하기 위해서 전나무 숲에 가서 방출되는 음이온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70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낚시터에 가서 민물이 됐든 바다가 됐든 물가에 가서 같은 시간 같은 장비로 음이온 측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100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집에서는 도대체 음이온이 얼마 정도 평균 나오는가 가서 측정을 하니까 30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산림욕 가서 장흥가면 누드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빨개 벗고 지금은 이제 원래 누드 하려다가 말썽이 많으니까 이제 종이 가운을 줘요. 빨개 벗고 종이 가운 걸 치고 거기서 하루 종일 다져봐야 낚시터 물가에 가서 한나절 있는 것만 못하나. 그래서 대자연을 호흡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낚시하는 데는 기분을 맑고 상쾌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 정신건강에서 가장 흥분하게 하는 색깔이 빨간색이죠. 가장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그 파란색 중에서도 물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락은 대자연을 호흡하는 것이다. 두 번째 락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락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즐거움이 비로소 물고기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낚시를 잘못 접근한 사람들은 가자마자 물고기 잡는 것이 첫 번째 락이죠. 이거는 아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가서 낚시를 하더라도 정말 대자연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했으면은 그로서 일단 3분의 2는 달성을 했고 물고기를 못 만났더라도 그거를 했음으로 해서 즐거움이 더 컸잖아요. 그렇게 돌아와야 하는 것이 이제 낚시고요. 다음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낚시의 3패를 얘기합니다. 즐겁다는 뜻의 패 알죠? 즐거울 때. 낚시에서 쾌감을 맛보는 것은 물고기를 낚아내면서 쾌감을 맛보는 것은 앞에서 즐거움으로 제가 소화를 시켰습니다. 낚싯대 갑니다. 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낚시 모습 그대로 한 대 피고 내림을 하든 두 대 피고 중충을 하든 또 10대를 피고 뭐 대물 낚시를 하든 필요한 데다 딱 낚싯대 펴서 자리 정리하고 미끼다라 쫙 세워놓고 옛날에 제가 원척급급 처음에 할 때는 그때 제가 담배를 굉장히 많이 필 때입니다. 하루에 낚시 가면 3갑씩 필 때인데 그때는 쫙 펴놓고 방송에서 담배 착 하면서 쫙 기념초 한 대 태웁니다 하고 방송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 그 기분 준비 다 해서 탁 해놓고 미끼 달아서 딱 찌 세워놓고 딱 그 순간에 오는 그게 하나의 그 상쾌한 기분 쾌락 이거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입질을 받고부터 낚았을 때까지 오는 즐거움에다가 마지막에 낚은 고기하고 눈 맞추고 손으로 감촉을 느끼고 거의 돌려보낼 때 그리고 돌려보내면 얘가 물고기들 우리 동화책에 보면은 뭐 큰 잉어를 뭐 효자가 했는데 뭐 어찌어찌 해서 놓아주니까 바로 안 가고 돌아서서 한참 있다가 인사하고 갔다 그러고 나서 물고기가 놓아주면은 바로 가는 놈보다 요렇게 돌아서 한참 있다 가는 놈이 더 많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하는 얘기인데 그때 물고기하고 놔놓고 나서 바로 가면은 꼬리를 탁 치면서 가는 모습이 생동감이 있어서 쾌락이 나는 그런 거고 돌아서 있다가 제 방송에서 그지 말고 가시게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 여러분들 보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달래서 보내고 나면 그때 오는 이 가슴이 환해지는 쾌감 이게 물고기를 만났다 보내주는 데서 오는 쾌감이 이제 두 번째 쾌감이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쾌감은 모든 낚시인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껄쩍지근하게 돌아오는데 낚시가 끝났습니다. 낚시가 끝나고 내가 낚시했던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정돈하고 가방을 싸서 딱 돌아서서 다시 아쉬운 마음에 나 이제 간다고 돌아왔을 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마지막으로 느끼는 쾌감입니다. 그런데 그래 안 하고 뭐 먹던 거 뭐 담배꽁초 뭐 이래가 놔두고 가방 치고 그냥 가잖아요. 자기가 못 느껴서 그렇지 자기 이 긍정적인 뇌파는 껄쩍지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리정돈이 안 된 거다. 이 뇌가 정리가 안 된 거다. 즐거움을 이 쾌감을 마지막에 쾌감을 포기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낚시 얘기할 때 삼미, 삼락, 삼쾌 이런 얘기합니다. 자, 낚시 이론에 이제 들어갈 텐데요. 낚시는 상식이다. 낚시는 상식이다. 사람 이름 상식이가 아니고 낚시는 상식이다. 낚시는 인류가 두 발로 걷기 시작해서 손을 이용하고 도구를 이용하면서 생존수라서 최초로 했던 것이 돌멩이 던져서 짐승 잡는 사냥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든 물고기 잡는 이 어로 행위하고 두 가지가 생존수단으로 했었거든요. 본능적으로 낚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낚시는 물고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낚시인들이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냐면은 낚시는 대단한 이론적 체계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섬세해야 되고 뭐를 많이 알아야 되고 이렇게 자꾸만 지금 인식해 가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저도 방송을 하지만 방송하는 사람들이 멘트를 그렇게 해요. 뭐 그냥 자기가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것처럼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낚시는 그냥 바늘에다가 미끼, 물고기가 먹는 먹잇감을 미끼로 해서 물속에 넣어놓고 기다렸다가 와서 물면 내가 건져내는 겁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물고기 없는 데 가서 아무리 맛있는 미끼, 아무리 좋은 채비로 해놔봐도 물고기가 없는 데서 볼 수가 없으니까 안 되죠. 근데 처음 하는 사람도
물고기가 먹을 수 있는 먹잇감에다가 달아놓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물고기가 먹이를 찾아온 데다 딱 넣으면 바로 물죠. 그러니까 낚시는 상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상식인데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니까 붕어 낚시 같으면 붕어와 눈을 맞추는 겁니다. 그 눈높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눈높이에 맞춘다. 이게 미끌미끌해서 제가 글씨가 잘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쓰면 지는 이렇게 가려고 그러고 미끄러져요. 잠깐만 스케이트 타요. 붕어의 눈높이에 맞춘다. 붕어는 그냥 붕어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처럼 붕어를 자꾸 대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낚시가 자꾸 어렵게 되고, 또 일반 사람들이 낚시가 자꾸 나 낚시할 줄 몰라. 할 줄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따라가서 미끼 주고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체험 나온다. 그러면 뭐 다 낚아내요. 제가요 이날 이때까지 수 없는 사람들의 강의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낚시의 제자라고 제가 부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저는 낚시를 게임으로 내기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낚시 대회할 때요, 저 초청하면요 거의 안 갑니다.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어디 가느냐, 가족 낚시 대회를 한다거나 또 어르신 낚시대회, 원로들 어르신 낚시 이런 데만 갑니다. 그 외에는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웃겨요, 낚시라는 게. 몇 년 전에 대한민국 대물낚시 명인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와서 위원장 겸 고문 역할을 해달라고 수없이 수행이 안 갔어요. 왜 안 가냐? 틀림없이 결과는 엉뚱하게 나올 것이다. 왜 엉뚱하게 나오냐? 3개월만 낚시한 사람이요, 30년 낚시한 사람하고 대물낚시 시합을 하잖아요. 누가 큰 놈 잡는가? 3개월짜리가 이기는 것이 절반이요, 확률상으로. 그쵸? 예. 그걸 놓고 3개월짜리가 명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벌어졌어요. 1회 때, 대구 일원에서 할 때, 1회 대회 때 10개월 동안을 지방 예선전 거치고 해갖고 마지막에 그때 대구 이쪽에서 대회를 했는데 누가 1등을 했느냐? 충청북도의 낚시점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 기라성 같은 프로들 이름난 사람들 다 있는 데에서 그 사람이 1등 했어요. 얼마를 잡았느냐? 40 몇 센치도 아니고 27cm짜리 잡아가지고 1등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복부를 보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사람한테 명인 칭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명인 선발전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한테 명인 패를 줬어요. 그러면 사후 관리를 해야 될 거 이제. 명인을 했으니까 명인답게 대접을 해야 되고 또 활동을 시켜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여건이 안 되고 또 여기서 있던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이 선발됐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대접을 할 수가 없어. 같이 어울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효. 그래가지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그 대회가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몇 년이 한 4년 지났나? 또 똑같은 대회 한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그건 의미가 없다. 하지 마라. 결국 또 했어요. 또 명인은 엉뚱한 사람이 됐어요.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낚시 가지고 재미 삼아서 형님 동생 가가지고 형님 오늘 내기 합시다. 큰 것 잡은 사람이 작은 것 잡은 사람이 밥 내기 합시다. 가다가 식사값 내기 합시다. 요 정도가 애교죠. 이제 그 정도는 좋은데 공식적으로 스포츠 경기 해가지고 하는 건 안 된다. 단 지금 경기장을 규격화해서 해놓고 룰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그 스포츠 낚시 있죠? 경기 낚시. 그거는 됩니다. 그거는 왜 되느냐? 룰 자체가 기술과 테크닉이 있는 사람이 더 낚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전국대회 할 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상위 클래스에 드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상위 클래스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규격화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룰 자체가 여기서 전반하면은 자리 교대에서 여기서 전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우열이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낚시는 잘하고 못하고는
요거를 잘하고 못하고 차이지, 물고기 잘 잡고 못 잡고 차이는 아니다. 자, 붕어를 얘기하면서 이제, 우선 우리가 붕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붕어에 대한 이해인데, 다음으로 듣고, 붕어가 변온동물이라는 것은 익히 다 알고 계시죠? 붕어는 스스로 체온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추우면 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체온을 낮춰버려요. 더우면 스스로가 체온을 높여버려요. 그렇게 해서 생존하는 동물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인터넷에 보거나 어디 보면은 방송에서도 내가 본 것 같고 그러는데, 붕어는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맨손으로 낚아가지고 맨손으로 붕어를 잡아가지고 살려주는 의미가 없다. 사람 체온이 36.5도인데 붕어는 냉혈동물이니까 그 체온이 붕어한테는 굉장한 열로 전달이 돼서 화상을 입는다. 따라서 그거는 곧 죽게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실제로는 송어낚시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송어는 대단한 냉소쟁이거든요. 근데 그 송어를 미국 사람들이 낚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안 되면 놓아줘야 되고 또 마리수 제한이 있으니까 그 이상은 놓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송어를 낚아서 놔주다 보니까 어느 때 다시 가보니까 송어들이 이렇게 곰팡이처럼 손방망이 달고 다니면서 나중에 떠가지고 다니다 죽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화상 입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붕어도 이제 이 유료낚시터에 가서 우리가 보면 종종 그걸 볼 수가 있는데 화상 안 입습니다. 사람 체온이 36.5도라는 것은 어디를 잽니까? 입안을 재거나 겨드랑이에 넣거나 해서 내부 체온 36.5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울 때 사람 표면의 온도에 딱 갖다 대면 몇 도 나오겠어요? 10도도 안 나옵니다. 그걸로 붕어하고 있고, 붕어는 아까 변온동물이라고 그랬죠? 추울 때 거기에 맞고 손에 닿으면 손의 온도에 그만큼 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상은 절대로 입을 수도 없고 안 입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붕어나 잉어를 낚았다 놓아주면은 나중에 보면 그 물곰팡이라 그럽니다. 그게 하얀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 벌겋게 상처가 나가지고 그 비늘 사이에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붕어나 잉어과의 어종들은 비늘이 있고 비늘을 덮고 있는 체액이 있습니다. 이 체액이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을 묻은 손으로 잡았다가 놓았을 때는 이 체액이 내 손에 살짝 묻는 미끌미끌한 그 정도가 손상이 되는 겁니다. 벗겨지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장갑을 끼거나 혹은 그 가이손 해가지고 뭐 물고기 잡을 때 이렇게 쇠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판매한 거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수건으로 감싸가지고 붕어 바늘을 빼고 잡고 이렇게 하고 웃고 뭐 하고 나서 딱 났을 때 수건에 보면은 체액이 온통 다 묻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붕어 몸에 방어막 체액을 그만큼 손상시켜버린 거거든요. 곰이 오히려 물에 들어가면은 세균 침투가 굉장히 빨리 돼서 물곰팡이를 피워가지고 나중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고 붕어는 사람 손에 의해서 화상이 입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은 내 손에 물을 살짝 묻힌 상태에서 붕어를 잡고 바늘 빼고 놔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붕어가 되게 이제 월척을 낚아놓고 요즘 이제 사자가 많이 나오니까 사자를 낚아놓으면은 와 얘는 뭐 나이가 뭐 얼마나 먹었을까? 또 붕어는 도대체가 수명이 얼마나 될까? 이게 낚시하면서도 궁금하거든요. 붕어 수명은 평균 수명을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수명은 20년까지 봅니다. 그리고 붕어가 월척이 되는 데까지는 5년에서 7년을 봅니다. 그리고 사자 붕어가 된 것은 대개 평균적으로는 그 나이테를 가지고 낚시 춘추하고 같이 제가 3년 전에 전국의 거를 모아가지고 같이 연령을 해보니까 평균 9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어느 지역 낚시터의 거는 사자 붕어인데도 불구하고 4살밖에 안 먹은 것도 있어요. 4년 만에 사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건 두 가지죠. 하나는 유전자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형제들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더 먹은 형보다
나이 적은 막내 동생이 훨씬 큰 수가 있죠. 어른 되고 보면. 형은 1m 65인데 동생은 1m 80까지 커버리는 수가 있죠. 바로 이게 이제 유전자의 그 차이거든요. 부모도 바로 이제 그런 게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생존 환경입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원래는 체격이 같았습니다. 원래는 삼국시대 때, 고구려 때는 오히려 북한 쪽이 체격이 더 컸습니다. 고구려가 백제보다 그때 당시 전쟁에서 썼던 무기들을 무게를 달고 키를 재보면 고구려 쪽이 더 큽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그만큼 체격이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북한은 평균 신장이 1m 70이 안 됩니다, 지금 남자들이. 근데 우리는 평균 신장이 1m 75가 되거든요. 체중에서 10kg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8치 붕어면 우리는 평균 5척이 된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성장 환경에서 먹이를 취할 수 있는,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의 차이가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대를 가면서 그만큼 약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월척 붕어도 아주 빠른 데는 3년 후반에서 4년 후 월척되는 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월척이나 사자는 자주 나오는 데서 또 나온다. 그건 뭐다? 첫 번째는 거기 사는 종이 잘 클 수 있는 우성 유전자를 가진 종이고, 두 번째는 거기가 서식 여건이 다른 데보다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월척 사자가 자주 나오는 데를 쭉 한번 보면은 맑은 안반 계곡물이 들어가가지고 수심 깊고 샘물처럼 좋은 데는 없어요. 항상 보면 물에다가 우유 풀어놓듯이 젖대기고 물이 그러면서 수심이 적당히 낮아가지고 햇볕이 바닥까지 투과돼서 미네랄이 충분히 생성이 되고 플랑크톤이 활발하게 생성이 되는 곳이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낚시 가면서 낚시터 처음 가는데 딱 보고 제 방에 딱 서가지고 야 여기 월척 있다.